또 왔어요. 열어볼게요. 짠. 오, 왔어. 잘 왔어. 근데 여기 바로 가기가 좀 깨졌다. 근데 그래도 좀 예쁘긴 하죠. 아까보다 훨씬. 그리고 디자인이 많이 깨지진 않았죠. 링크 한번 클릭해볼까요? 짠. 공목기 엑셀 게임 블로그 열렸죠. 그리고 또 밑에 것도 열렸고 또 세 번째 것도.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윤자동. 세 번째, 매일 아침 블로그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비서 만들기. 자, 요 위에 거 응용하는 건데요. 아까 만든 거 삭제하면 안 됐다. 하나 다시 컨트롤 Z 눌려서 복사했고요. 블로그 검색이었나? 블로그 검색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나왔었던 코드 있었죠. 요거를 응용을 좀 해볼게요.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키워드라는 변수에 엑셀 게임, 윤자동, 커서 A 업무 자동화를 입력한 뒤에 콤마를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서 요 키워드를 여러 번 검색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넣어두면은 엑셀 게임 한 번 검색하고 윤자동 또 검색하고 커서 AI 업무 자동화 또 검색하는, 키워드를 10개, 100개 넣어놓으면은 10번, 100번 검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 아이디라는 변수에는 제 블로그 아이디를 넣어놓고, 그리고 블로그 링크가 뭐 요거랑 똑같이 일치하면은 검색한 키워드와 순위와 제목과 링크를 출력하는 코드로 수정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또 커서가 열심히, 저는 요즘에는 이 코딩하는 영역은 잘 안 건드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주로 쓰고 가끔 오른쪽에 있는 AI를 썼는데요. 지금은 거의 줄여주고 AI 쪽을 거의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래도 코드를 읽을 줄은 아니까 AI가 완성해주면은 코드가 잘 작성이 됐나 검토 정도만 하거나, 그리고 또 사실 커서가 무조건 완벽한 만능은 아니다 보니까 코드가 길어지면은 간혹 제가 원하지 않는 코드를 작성할 때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점검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뭐 그냥 수락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자, 나왔어요. 자, 이제 엑셀 게임을 검색하니까 7위, 윤자동을 검색하니까 3위, 커서 AI 업무 자동화를 검색하니까 3위. 이렇게 여러 개의 키워드를 검색해도 각각 순식간에 3번 연속을 다 검색해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자동으로 검색하게끔 키워드별로 검색하는 기능이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검색어만, 키워드만 땡땡땡 추가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맛있는 한우집을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막 강남 맛집, 또 강남 뭐 회식 장소, 강남 고깃집, 강남 한우, 뭐 혹은 더 크게 서울 맛집, 혹은 역삼 맛집,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키워드 여러 개를 다 잡아 놓으면은 그 여러 개를 알아서 한 번에 쫙 검색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똑똑한 아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색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좀 이따가 요거를 이메일로 보낼 거거든요. 근데 이메일로 보낼 때 이렇게 오면은 사실 별로 예쁘지가 않잖아요. 이메일로 띡 왔는데 이렇게 오면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예쁘게 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메일로 예쁘게 오게끔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커서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 내용을 적었어요. 이런 거 또 붙여넣을 때는 계속 요 아까 코드 수정한 거랑은 다른 거니까 해창을 열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출력 결과를 예쁘게 HTML 표로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낼 거다. 그 키워드, 순위, 제목, 링크, 그리고 링크는 클릭하면은 새 창으로 열리게끔 버튼식으로, 그리고 이 출력 결과를 4개의 열 구조의 HTML로 생성을 하고, CSS도 사실 어떤 그 스타일 명을 정확하게 알면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최신 트렌드에 맞게 예쁘게 이렇게만 해도 사실 예쁘게 해줘요, 진짜로.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그냥 좀 의미 없는 텍스트, 약간 예쁘지 않은 이렇게만 해줬는데 예쁘게 정리하도록 코드를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예쁘게 코드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뭔가 엄청나게 HTML 같은 게 막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또 파일로도 저장을 하네요. 그럼 자, 수락하고 실행을 해보죠.
왼쪽에 지금 아무 파일도 없는데 실행을 짠 하면은 에러가 났어요. 원래 잘 돼야 되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자, 에러 해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에러는 트레이스백이라고 항상 제가 이제 한 20번 말했습니다. 트레이스백부터 이 끝에 거는 에러가 아니라서 여기까지 복사하고 오른쪽 상단에 Add to Chat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윈드서프는 여기서 그냥 엔터 쳐도 되던데 커서도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되네. 원래 이게 그냥 엔터 치면 안 먹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도와줘 혹은 물음표 이렇게 쳤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물음표도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제 그냥 엔터만 치면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 한 글자도 입력할 필요가 없네요. 원래 세 글자 입력하다가 한 글자로 됐는데 그 한 글자마저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또 최근에 됐나 봐요. 커서가 업데이트를 엄청 자주 합니다. 거의 막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 가끔 안 되는 경우는 뭔가 아무것도 여기에 그 컨텍스트가 추가된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도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자, 안 되면은 뭐 물음표 한 글자 치세요. 물음표 한 글자 정도 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랬더니 뭐 수정을 하죠. 뭘 어떻게 수정했는지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잘 돌아가는 게 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실행. 야, 한 방에 또 해결이 됐죠? 검색 결과가 HTML로 저장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장되는지 볼까요? HTML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HTML 이렇게 봐도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이 미리 보기 표시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쇼 프리뷰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없는 메뉴예요. 이것도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브 프리뷰 나와라. 나왔다. 요거예요. 요 라이브 프리뷰라는 것을 설치하시면은 아까 HTML 오른쪽 클릭하면은 미리 보기 표시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자, 요거 클릭을 해볼게요. 자, 짠. 자, 아까 파이썬을 실행하면은 HTML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예쁜 건 아닌데 썩 봐줄만 해요. 자, 여기로 볼까요? 미리 보기 말고 조금 넓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이제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이메일을 이렇게 오게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블로그 이동도 이렇게 됩니다. 자, 기가 막히다 진짜. 자, 이제 얘한테 메일을 보내라고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메일을 보내는 건 새로운 기능이니까 요거 X 누르고 또 새로운 이 대화창을 만들어주고 이메일 발송 자동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발송 자동화를 할 때 일단 이메일에서 저희가 그 SMTP라는 걸 활용을 할 건데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만들어진 HTML 텍스트를 SMTP를 활용해서 내 네이버 메일을 활용해 보내는 코드로 수정해줘. 참고로 네이버도 되고 지메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메일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SMTP라는 그 방식이 중요한데 제가 네이버로 들어가서 볼게요. 네이버에 여기 들어가면은 환경 설정이 있고 이것도 제가 강의 자료에 다 써놨어요. 여기에 환경 설정에서 팝3의 IMAP 설정에 들어가서 IMAP SMTP 설정에 들어가서 처음에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 사용함으로 바꿔주고 저장 누르면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SMTP라는 설정이 완료되고 여기 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쓰면 되고 SMTP 서버명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무시하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냥 SMTP를 활용해서 내 네이버 메일을 활용해 보내는 코드로 수정해줘. 엔터. 그러면 코드를 열심히 AI가 수정을 합니다. 네, 우리는 AI한테만 열심히 AI를 갈구면 돼요. 안 되면 혼내면 되고 빨리 수정해 이러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SMTP라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SMTP 방식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몰라도 그러면은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SMTP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긴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SMTP 관련된 거를 지가 막 설치를 하고 뭘 합니다.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 accept를 눌러보고 이메일 설정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자, 제가 네이버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똑똑하게 smtp.naver.com이라는 주소를 넣어줬어요. 근데 실제로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smtp.naver.com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포트도 587인데 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유저의 제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위해서 윤자동 네이버 메일과 제 네이버 비밀번호를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테스트 1111 오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밀번호 맨날 바꿔놓는데 지난주에 라이브 했을 땐가 이렇게 해놓고 제가 깜빡하고 그날 저녁에 비밀번호를 다시 원래대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안 바꿔놨는데 누가 제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셨더라고요. 그 로그인 하면은 이메일로 그 새로운 장소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이메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뭐 로그인 해도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제 허니로 이거 다 노출하고 다 하는 건데 제 거로 로그인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실행을 해보죠. 자, 이걸로 이메일을 보내는데 받는 사람 이메일은 어디 있지? 받는 사람 이메일 SMTP 유저. 발신자랑 똑같이 해놨구나. 뭐 상관없죠. 제가 저한테 보내는 테스트니까. 자, 실행을 한번 해보기 전에 제 이메일 주소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뚝딱뚝딱 막 5분 10분 만에 하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뭐 할 때마다 이게 다 제 수많은 흔적이에요. 아까 제가 연습하느라 제가 뭐 5분 10분 만에 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저도 커서랑 수십 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수십 번 제가 연습한 거를 보여드리니까 뭔가 쭉쭉쭉 잘 흘러가는 거지. 저도 지금도 커서랑 하면서 잘 안 되고 오류 나고 에러 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아까 낮에도 연습했던 결과예요. 막 이렇게 안 예쁘게 와 막. 그래가지고 예쁘게 해줘 했더니 그 다음 메일 보니까 조금 더 예뻐지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두 번 했는데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자, 받는 메일함 들어갔더니 이렇게 지금 메일 맨 위에 거 있고 다 읽음 처리 그냥 해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실제로 커서에서 메일을 보내볼까요? 메일을 잘 가는지 모르겠지만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오! 한 번에 검색 결과가 이메일로 전송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과연 진짜일까? 새로 고침? 오! 왔어! 이메일. 자, 블로그 검색 결과. 오! 왔는데 문제는 이거 봐. 너무 스타일이 아까 본 거랑 다르잖아. 아까 되게 예뻤는데 지금은 너무 안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누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커서한테 이미지로 넣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미지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에 윈도우 Shift S 누르면은 기본 스크린샷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요거 복사하고 커서로 가서 커서 AI한테 자, 커서 AI 컨트롤 I 눌러서 채팅창 열고요. 또 그냥 닫고 새로 여세요. 그리고 방금 요거를 복사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들어갔죠? 여기 이렇게 이미지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이메일은 잘 발송되는데 CSS가 다 깨져서 하나도 안 예뻐.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샤넬 같은 다이소 느낌으로다가 예쁘게 그리고 안 깨지게 잘 다시 수정해봐. 파이팅. 응원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은 네 하면서 또 열심히 수정을 합니다.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면서 커서를 열심히 갈구면은 커서는 열심히 일을 잘 합니다. 자, 또 뭔가 수정을 해요. 이메일을 보낼 때는 아마 사용할 수 없는 CSS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혹 좀 깨지기도 합니다. 자, 이메일 클라이언트는 외부 CSS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디자인 컨셉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리고 UI 개선도 막 하고 제목에 반짝이는 이모지를 추가해서 포인트를 부여했다. 폰트도 뭔가 개선을 하고 디자인이 깨지지 않고 예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럴지 다시 한번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자, 또 이메일로 발송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럼 또 진짜로 새로 고침
아이고, 또 왔어요. 열어볼게요. 짠. 오, 왔어. 잘 왔어. 근데 여기 바로 가기가 조금 깨졌다. 근데 그래도 좀 예쁘긴 하죠. 아까보다 훨씬. 그리고 디자인이 많이 깨지진 않았죠? 링크 한번 클릭해 볼까요? 짠. 공먹기 엑셀 게임 블로그 열렸죠? 그리고 또 밑에 것도 열렸고 또 세 번째 것도.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뭐 어떤 식당을 하거나 어떤 자기의 블로그를 찾아가기 위한 키워드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키워드를 미리 쫙 세팅해 놓고 이거를 실행만 하면은 알아서 수백 개의 키워드를 다 검색해가지고 내 블로그가 몇 위에 있는지를 다 추적해서 이렇게 예쁘게 이메일을 보내는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어떤 귀찮음까지 생기는지 아세요? 다 만들었어. 근데 이제 컴퓨터를 켜서 여기 커서를 켜서 여기 실행 버튼을 요거 누르는 게 이게 귀찮아져요. 그리고 귀찮음을 떠나서 내가 쉬는 날이나 뭐 바쁜 날이나 까먹는 날에는 또 이걸 누르지 못하잖아요. 귀찮지 않더라도 까먹고 안 누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매일매일 아침에 나한테 메일로 저절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미 라이브 때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설명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업 스케줄러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건데요. 작업 스케줄러라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 스케줄러라는 것을 실행을 하고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나 만들 거예요. 오른쪽에 작업을 만듭니다. 팝업이 뜨죠. 그리고 여기 이름에다가 매일 아침 키워드 블로그 순위를 매일 발송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트리거로 넘어갑니다. 트리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어떤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언제 실행할 것인가? 바로 매일입니다. 매일 언제 실행할 거냐? 확대해 볼까요? 오전 9시 땡땡. 매일 오전 9시에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 나는 낮에도 좀 하고 싶어. 하루에 2번씩. 그러면 한 번 더 만들면 돼요. 매일 이번엔 오후 1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매일 아침 9시에도 실행이 되고 오후 1시에도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동작 탭으로 넘어가서 어떤 동작을 만들 거냐. 자, 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고 여기에 되게 핵심적인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 블로그 검색이라는 파이썬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윈도우에서 cmd라고 해서 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실행하는 방법은 작업 표시줄을 잠깐만 일로 넘겨 놓을게요. 자, 윈도우 키 누르고 cmd 누르면 됩니다. 그럼 명령 프롬프트 나오거든요. 요거 클릭하면은 열려요. 자, 여기에서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이썬 경로를 알아야 돼요. where python. 자, where python을 하면은 요 파이썬 설치 경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요거를 이 프로그램 스크립트라는 곳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돼요. 그런데 python.exe를 하게 되면은 이상한 아까처럼 봤던 cmd 도스 창이 뜨기 때문에 여기에 w를 한 글자 추가해 주면은 그 cmd 도스 창조차도 안 뜨는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인수 추가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쌍따옴표 한 번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실제 파이썬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파이썬 경로를 넣느냐? 우클릭 경로 복사라고 여기 있어요. 경로 복사.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 경로가 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작업 스케줄러에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제. 자,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제가 다른 것들도 막 있는데 키워드 블로그 순위 메일 발송이라고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매일 아침 9시에 실행이 될 건데 이제 문제는 매일 아침 9시에 실행이 되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물론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잘 실행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거니까 그때 테스트하는 방법은 요거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잠깐
이메일을 열어서 이메일 온 거 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 이메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줄러에서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새로 고침? 오, 왔어 지금 21시 29분 15초 지금 시간 맞죠? 클릭! 그러면 지금 검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생성 일시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키워드가 엄청 많으면 이게 엄청 길게 오겠죠? 사실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마케팅 대행사와도 같이 이제 파트너사를 맺어서 일을 요즘에 같이 하고 있는데, 마케팅 대행사에서 이런 거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대행사에 이런 거 영업하면은 이런 거 잘 만들면은 몇백만 원에 팔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이 뭐야? 더 팔면은 몇천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기술은 더 이상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차피 코딩은 얘가 다 해줄 건데 뭐. 얘한테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발자만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저도 개발자 아니고요. 저희 단톡방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저 영업사원인데 뭐 현장 관리 직원인데 사무직인데 코딩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 라이브 몇 번 보더니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하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대단하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본인의 시간을 절약하고 가치가 있는 자동화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무료로 이런 걸 다 푸는 이유도, 물론 유료 강의도 있지만 무료로 이런 걸 많이 풀어서 많은 분들이 업무를 자동화하고 또 자기가 자동화한 거를 자랑하면서 많은 좀 선순환 구조를 일으켜서 많은 분들이 자동화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상한 쓸데없는 노가다 같은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되게 좀 가치가 있는 일에 시간을 써서 다들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떠들지만 또 저희 직원분들은 뒤에서만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매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써놓은 거를 해놨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작업 스케줄러 아까 실행을 해놓으면 맨날 아침마다 그리고 낮 1시에 한 번씩 저한테 메일로 오겠죠? 이거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한번 내일도 잘 오는지 보게끔 작업을 삭제를 안 하고 한번 내일도 한번 지켜볼게요. 자, 여기까지 1, 2, 3위에 대한 강의를 모두 다 진행을 했고요. 윤자동